여러분, 황금 연휴 동안 알차게 잘 보내셨죠? 긴 연휴 동안 여러분은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을 스스로 씻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젠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만큼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난 그릇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설거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이 세제, 그리고 나의 손을 보호해줄 이 고무장갑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제가 있어야 기름때와 얼룩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설거지할 때 세제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지난 시간 선생님과 함께 과학과제 연구를 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 시간은 이 세제를 가지고 과학과제 연구를 한 또 다른 멋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선배님들은 지금의 여러분처럼 부모님의 설거지를 도와드리다가 아이디어를 문득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 여러분은 세제와 같은 계면 활성제와 같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세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왜 주방용 세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탐구 동기가 궁금하시죠? 세제를 가지고 설거지하는 것, 이것은 일상적이고 너무도 흔하고 뻔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특별함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과학과제 연구 주제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찾는다고 해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느 회사 세제가 기름기를 더 잘 제거할까? 또는 어느 세제가 더 거품이 많이 날까? 아니면 덜 날까? 이런 문제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연구는 연구의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주제를 떠올리는 평범한 친구들은 많이 만나보았지만 오늘 소개할 친구들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자, 그들은 설거지를 할 때 꼭 세제를 써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죠. 지난 시간 연구의 핵심 기억하시나요? 연구의 동기를 포함한 여러분의 연구 전반의 내용은 모두 여러분의 보고서에 알차게 담겨져야 합니다. 잠시 지난 시간 과제와 관련하여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출석 과제들을 점검해보고 조금 눈여겨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대부분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고 요약하기 숙제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길고도 방대한 논문의 내용을 단 하나의 문장이나 단 한 줄로 정리했다고 저한테 제출을 해줬습니다. 그걸 보고 또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용어가 하나도 없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다들 능력자이거나 아니면 과제 수행에 대한 의지, 열의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제 연구의 초보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논문이나 연구를 충실히 읽고 그들의 연구를 답습함으로써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자로서의 역량, 소양을 갖춰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의 연구자들에게 논문 요약이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개월간 혹은 수년간 진행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정리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짧게 끝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논문 요약 과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출해 준 것으로는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꼼꼼하게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논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탐구 보고서를 보면 탐구 동기가 정확하고도 납득이 가도록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주방세제를 연구한 선배님들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거품이 많이 나는 주방세제로 설거지를 하면서 환경오염도 걱정이 되고 주방세제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도 오염시키지 않고 건강에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는 뭔가 많은 걱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세제가 우리에게 그리고 환경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렇다면 세제를 적게 쓰면 해결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세제를 적게 쓰는 일반적인 너무도 당연한 방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제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 탐구 주체를 찾았습니다. 즉, 주방 세제 대신 다른 친환경 물질을 가지고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주제 정하는 비법 또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주변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주방세제 쓰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롭게 보면 꼭 주방세제를 써야 하는가? 또 주방세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라는 생각에 전환해서 새로운 주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늘 익숙했던 것들,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 새롭게 색다르게 바라본다면 과학과제 연구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구 주제의 방향이 결정되고 난 후에야 해야 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죠? 예, 맞습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의 단계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등한시했던 지난주 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조사를 등한시하거나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너무나도 뻔한 연구가 되거나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조사는 어떻게 해요? 꼼꼼하고 자세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내 몸을 낮추고 그러한 자세에서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세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세제의 뜻 말고도 학문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서 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원 시간에, 얼마 전 화학원 시간에 탄소화합물에서도 세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습니다. 눈치를 채셔야 할 텐데요. 세제는 물에 풀어서 고체 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혹은 씻어내는데 쓰는 물질을 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제에서 과연 기름기나 고체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세제를 계면 활성제라고도 합니다. 계면 활성제. 이 계면 활성제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계면 활성제의 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컵에 물과 기름을 함께 담아본 적이 있습니까? 보시는 그림처럼요. 그러면 물은 아래로, 기름은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너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물과 기름 사이에 경계면이 있죠. 이 경계면을 우리는 계면이라고 합니다. 아래층에 있는 물계와 위층에 있는 기름계, 그러니까 수성계와 유성계 경계면 사이를 우리는 계면이라고 합니다. 이 계면이 존재하는데 이 계면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질과 아래에 있는 물질이 섞일 수 있도록 섞여서 계면이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이른바 활성제
그것은 경계면이 고요하게 안정화되고, 즉 경계면이 섞여 없어진다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두 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자, 쉽게 말해서 물과 기름이 완전히 섞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계면활성제는 양손이 다른 모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은 기름을 잡을 수 있고 한 손은 물을 잡을 수 있는 물질을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자, 세미 계면활성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 손에는 기름, 다른 한 손에는 물을 잡아서 그들이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계면활성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처럼요. 그리고 사전조사를 이어가는 와중에 계면활성제가 우리 몸과 환경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기름기를 제거하는 것도 계면활성제이지만 세제 속 계면활성제가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것도 계면활성제입니다. 세제 속의 계면활성제의 화학 성분이 우리 몸의 기관을 파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구자가 다음 할 일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은 다른 물질을 찾는 것이겠죠. 계면활성제에 독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면활성제가 몸에 좋을 수는 없겠죠.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락스를 먹으면 바이러스를 없애준다는 이상한 헛소리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세제를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탐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험 계획을 세우고 나서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가능한 실험 결과를 예상하는 단계를 우리는 지난 시간 가설의 설정 단계라고 했습니다. 내 연구가 맞게 진행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가설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능한 실험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트리 접시에 기름을 떨어뜨리고 밀가루, 콩가루, 찹쌀가루, 미숫가루, 녹차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한 후 페트리 접시에 남아있는 기름의 양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때 기름의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쓰고 있었던 기름 종이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실험 전에 예상한 결과, 바로 가설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몸에 좋은 녹차 우린물이 기름을 잘 제거할 것이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 단순히 녹차가 몸에 좋으니까? 아니었어요. 가루들은 대체로 기름과 잘 뭉치니까 기름을 잘 제거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였었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고체 물질만 한 것이 아니라 액체 물질인 식초, 우유, 요구르트 등도 기름을 제거하지 못할까? 잘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제를 연구한 선배님들의 실험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동일한 크기의 페트리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트리 접시 위에 1ml의 일정량의 기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또 그 위에 각종 가루 물질들을 약숟가락으로,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씩 골고루 뿌려 주었습니다. 액체의 경우에는 3숟가락씩 골고루 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트리 접시에 손가락으로 두 번을 잘 섞일 수 있도록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난 5번째 단계에서는 물 800ml가 담긴 비커에 큰 페트리 접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기다렸을까요? 그래요. 2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2분이 지난 다음 충분히 기름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2분이 지난 다음 페트리 접시를 물속에서 5번 문질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꺼낸 후에 5분간의 건조 과정을 거쳐서 건조된 페트리 접시 위에 기름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장을 말이죠. 그리고
기름 종이에 기름이 묻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조건을 일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실험 과정 속에서 말이에요. 이 가루물질의 종류, 아니죠. 가루물질의 종류는 밀가루, 녹잣가루, 미숫가루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주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일정하게 해주었을까요? 분명히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앤드류 쌤의 과제연구 탐구 설계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하기 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꼭 찾아서 그 조건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연구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이 변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앤드류 쌤께서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보고서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도 실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실패한다는 것은 과학 과제 연구에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 있죠? 망하는 겁니다. 역시 실험을 할 때에는 일정하게 해줘야 하는 그 조건을 정확하게 찾아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세제팀의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한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린 활동지에 실험 결과를 확인하면서 같이 찾아보죠. 동일 크기의 페트리 접시를 준비했죠. 동일 크기의 페트리 접시. 두 번째, 다른 크기의 페트리 접시였다면 실험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들을 처음부터 실험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량의 기름, 그리고 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었고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루 물질을 몇 숟가락? 그래요, 2숟가락씩 골고루 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2번 문지른다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일정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에 담그는데 그냥 물에 담근 것이 아니라 아까 800ml, 이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 번의 실험들을 해보았을 겁니다. 800ml를 했을 때 모든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비교를 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몇 분 놔뒀습니까? 2분을 놔뒀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또 빠뜨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건조 과정도 똑같이 거쳤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몇 번 문질러 줬죠? 5번씩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몇 분? 5분을 말려줬고요. 기름종이 한 장을 다 덮어주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무려 10가지나 이들은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친구들의 과제 연구 점수를 높게 평가했던 것도 변인 통제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실험자는 반드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 변인 통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야 훌륭한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제를 연구한 그들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지를 때 손에 가해지는 힘을 동일하게 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힘을 동일하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주는 힘마저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한 사람이 동일하게 반복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일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앤드류 쌤이 탐구 비법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거 아니니까요. 좀 기대를 하시고요.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변인 통제를 거꾸로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변인들을 찾아보아 보고 통제할 수 있는 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실험을 했을 때 1ml의 기름을 사용했고 800ml의 물을 사용했듯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의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들, 이런 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변인 통제를 하면 실험에 실패한다는 비법이 변인 통제를 안 하면 실험에 실패한다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비법이었죠. 이 변인들을 잘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통제 변인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성공적인 실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성공적인 과학과제 연구를 만나게 될 테니까 행복하겠죠.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원칙, 즉 기본을 잘 지켰기 때문에 훌륭한 과학과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잘 지킨 뒤에 여러분의 창의성을 더해야 훌륭한 과학과제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과제 연구에서도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본을 잘 지켜서 훌륭한 발견을 이루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멘델입니다. 오늘 멘델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